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도시 구미에는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비밀스러운 소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 소리는 바람이 불어오듯 부드럽게 시작되었다가 점차 격렬해지며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몇몇 용맹한 젊은이들이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미의 가장 호기심 많은 소년 소연이 이 신비한 소리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로 결심했다. 소연은 하늘빛 찬란한 여름 밤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리를 따라 걸어갔고 오래된 숲의 가장자리로 들어섰다. 마을에서는 이 숲을 비밀의 숲이라 불렀으며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비밀의 숲은 낮에도 어두웠다.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연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나무에 표시를 해두면서 탐험을 이어갔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설수록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소연은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 무리의 반딧불이들이 빛을 내며 밤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듯했다. 그리고 숲의 중앙 크고 웅장한 고대 나무 아래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고대의 뿌리가 있었다. 바로 이 뿌리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었다. 소리는 힘겨운 숨소리처럼 들렸고 뿌리의 끝은 부러지진 않았지만 날카롭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뿌리에 다가가서 손으로 살며시 만졌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숲은 더욱 고요해졌다. 소연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뿌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순간 뿌리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용감한 자여, 당신은 오래된 전령의 잠을 깨웠습니다. 이곳은 시간의 경계이니 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마음을 열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고대의 수호자였고 숲과 땅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혼이었다. 고대의 나무는 수천 년 전 이 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소연에게 마을과 숲이 연결된 전설을 이야기했다. 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설에는 이 숲이 땅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지와 욕심으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신비한 소리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소연은 마을에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마을과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로 했다. 구미 사람들은 소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고 함께 숲을 보호하고 보존하기로 결심했다. 이후로 구미에서는 신비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마을은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며 세대를 이어갔다. 그리고 소연은 마을의 큰 영웅으로 남았으며 그의 이야기는 구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군산이라는 평화로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군산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번창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부들의 수는 아주 많았습니다. 군산 앞바다에는 특별한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인어공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인어공주는 홀로 군산의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었으며 때로는 모습을 드러내어 방황하는 배를 도와주거나 파도에 휩쓸려가는 어부들을 구해내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인어공주를 본 사람은 극히 드물어서 이야기는 점점 전설처럼 되어갔습니다. 인어공주에 대한 전설은 한 젊은 어부 이현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기에 어릴 때부터 인어 이야기에 큰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다에서의 그의 여정 중에 인어공주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현수는 어부가 되어 바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틈틈이 인어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깊이 탐구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는 바다에 심한 태풍이 몰아쳐 모든 어선들이 피신해 있을 때조차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심한 폭풍우가 예고되어 있었고 그의 동료들은 모두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느낌이 꼭 운명적인 날인 것 같아서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거칠었습니다. 잔뜩 구름이 끼고 바람은 핥히듯이 바닷물을 휘저으며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그의 작은 배를 덮쳐왔습니다.
견수는 자신의 결정이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바다 한가운데까지 와버려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강한 의지로 배의 키를 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점점 더 심한 파도에 휩쓸리며 연수는 거의 배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발 아래에서 멀리 나아가던 배가 갑자기 멈추고 잔잔한 물결이 현수를 감싼 채 자연의원 동력처럼 평온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곳에는 눈부신 인어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보호하듯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인어공주는 그날 밤 현수에게 그녀가 수세기 동안 이 바다를 지켜온 수호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바다가 위험할 때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매우 짧았지만 현수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다와의 공생,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심. 그 후로 현수는 인어공주와 한 약속대로 군산의 다른 어민들에게 바다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어공주의 존재를 믿게 하는 대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 덕분에 군산은 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해양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통해 군산 사람들은 그들의 바다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신비로움을 존중하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자연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군산의 바다는 계속해서 평화롭게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더욱 아름다워지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백의 눈이 내려앉은 증평 마을에는 길게 이어진 아름다운 비단길이 있었다. 이 길은 마을의 심장부를 관통하여 사람들을 마법의 세계로 이끄는 길로 전해졌다. 이 비단길의 비밀은 아주 깊고 무성한 편백 숲 속에 숨어 있었으니 그곳은 마을의 할머니가 금단의마법으로 지켜낸 신비의 숲이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마법책을 물려받아 마을을 지킨 현명한 여성으로 그녀의 외모에서 풍기는 기품은 주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책에는 끔찍한 저주도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증평이 경치 좋은 마을로 남아있기 위해 선조의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법이 오래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란 위협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증평에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젊은 상인이 창신의 꿈을 품고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비단길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 보물을 손에 넣겠다는 마음이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마법의 균형이 깨지게 되자 드디어 오래된 저주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증평의 거리는 흐릿한 안개와 함께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쉰 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법책을 펴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비밀을 풀기 시작했다. 그 비단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증평의 역사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경계선이야. 할머니는 말했다. 그 길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거야.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지혜를 존중하며 그녀의 지시에 따라 숲으로 들어가 길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마법의 비단길은 마을의 유산이기에 모든 이들은 작은 종마로 하나까지도 보호하기로 다짐했다. 사람들은 성스러운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을 모아 마법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시간이 지날수록 마법의 힘은 더욱 강력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비단길 위에 아련한 빛이 감돌며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상인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고 비단길을 함께 지키기로 결심하고 할머니는 그가 품었던 탐욕을 너그럽게 용서했다. 이렇게 하여 비단길은 새롭게 단장되고 증평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나날이 찾아왔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법책을 다시 고이 모셔두며 말했다. 우리의 힘은 서로를 믿고 돕는 데 있어 마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길이 있어. 그리하여 증평은 여전히 그 아름다운 비단길을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마법을 간직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원 지역에는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는 특별한 도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담이었고 그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대귀신 같은 솜씨를 지닌 장인이었습니다.
남원의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즐겨 찾았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용담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비법을 전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용담은 남원의 푸른 산과 휘몰아치는 물줄기를 닮은 독특하고 신비로운 도자기를 만들어내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의 도자기를 천에 눈물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꽃으로 뒤덮인 들판을 거닐며 영감을 얻고 이내 깊은 산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작업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원의 한 마을에 유광극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지역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이름 모를 서양에서 온 올리비아라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맑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이내 남원의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진 이들 중 용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리비아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자신 또한 도자기에 관심이 많다며 그에게 비법을 가르쳐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던 용담이었지만 그녀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마음 한 구석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리비아는 남원의 민요와 전설 그리고 식물들에 대해 열심히 배우며 마을 주민들과 친근해졌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진정성이 돋보였고 어느새 남원의 사람들이 그녀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용담은 올리비아에게 자신의 비법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용담은 올리비아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자연의 색을 이용하여 도자기에 깊이를 더하는지 그리고 흙과 불이 마치 하나가 되어 도자기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용담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사실 남원의 도자기 제작 비법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고향인 서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그녀를 보며 용담은 크나큰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의 평온을 찾은 용담은 자신이 나누었던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연의 생활로 돌아가 더욱 열정적으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의 작품은 더욱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원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작품을 사랑하고 용담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그가 남긴 교훈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담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여전히 매일매일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며 마음 한켠에 자리한 그날 밤을 조용히 회상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원의 전통과 예술이 가진 힘 그리고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동화로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옵니다.